항상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면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 애쓰시는 만큼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라면 시간을 쪼개 늘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 체력, 우리 정문원 구청장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 더 많이 애써주십시오. 늘 편안하게 직원들을 살펴주시고요. 젊은 직원들과도 격이 없이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구청장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지방자치TV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정문원 서울시 종로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 예. 직원분들께서 이 청장님과 격이 없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어떠셨나요? 별로 이렇게 크게 거리감을 안 느끼고 네.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되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민선 8기 이후에 종로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예.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예.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황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제가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을 처음 해봤더니 이거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이 그 모든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근황이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늘 지금 바쁘게 구정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종로구 발전을 위해 바삐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차차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도 지난 지가 절반 이상이 예, 되었는데 이 종로구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들이 추진 단계에 들어갔지 결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이것이 성과다라고 이제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굳이 뭐 성과가 났다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탁골공원 성역화 내지는 탁골공원 정상화에 이제 매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탁골공원은 고종 황제가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공원을 만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기미 만세 독립운동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헌법 전문에 네. 기미 만세 독립으로 건립하고, 그다음에 48년에 재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대한민국의 태가 묻힌 곳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시민공원으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진정한 민족의 어를 좀 느낄 수 있고 모든 시민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내기 위해서 네. 그 탁골공원 정상화 내지는 성역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이제 문화재관리청이랑 좀 그 문화재관리청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 거기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부분 좀 통과를 해서 그 서쪽에 있는 벽부터 이제 그 밑에 뭐가 있었나 좀 발굴을 하면서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우리 민족의 성지인 그 탁골공원이 제대로 된 시민공원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이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나가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그 안에 좀 그 조경된 모습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도심속 녹지가 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일단 1단계로서 안에 조경을 좀 마치고 나면 2단계로 좀 확장을 하면서 네. 그 기념관을 좀 그러니까 3.1운동 기념관을 좀 네. 그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우리 독립투사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희생을 하셨나를 좀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네. 좀 거기에 마련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 가면 정말로 그 제대로 된 그 어떤 시민공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어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족하지만 첫 발을 내디딘 것 자체가 성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로구에 저희가 그 청와대도 있고 뭐 거기 경복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각가지 이제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고도 제한도 그 규제로 걸려 있고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걸려 있고 문화재법으로도 걸려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중복으로 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47년 만일 겁니다. 47년 만에 네. 일단은 고도 제한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아. 이제 이건 서울시랑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지금 더 좀 조금 이제 더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서울시와도 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것도 규제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보다 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좀 그 성과라 그러기 미흡하나 성과라 그러면 성과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5개 강고 자유지역을 이제 그 선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강남에 그 코엑스 있는 부분이 지금 한 군데 제1, 2차로 선정이 됐고요. 몇 년 전에. 네. 그리고 작년에 2차로 행안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랑 중구 명동이랑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 주위에 있는 전광판의 모습이 명실공히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디지털 바사드로서 전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마련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네. 있는데 뭐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제들도 추진하고 계신데 예. 그중에서 이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릴 적에는 대학로가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정말로 젊음의 거리였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학로는 지금 굉장히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공연 예술이 침체되면서 네. 많이 좀 다운된 느낌이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네. 어느 곳에도 지금 한 130여 개의 중소공연단이 중소극단들이 저희가 있거든요. 극장들도 있고 네.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그 요즘 이제 바이오로 또 이제 좀 뮤지컬의 시대도 오고 뭐 이런저런 공연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네. 문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실은 네. 좀 지금 하고 싶은 욕심은 1000석 이상 되는 오. 극장 한 1300석, 500석까지 되면 좋겠는데 네. 그 극장을 하여튼 꼭 동숭 그 대학로가 아니라도 네. 종로 인근에 한 3개 정도를 확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1000석이 넘어야 되는 게 뮤지컬이 장기 공연을 들어갈 수 있는 네. 이걸 뭐 캣즈니 무슨 네네. 뭐 팬텀 오브 네 오페라니 이런 뭐 오페라의 유령이니 이런 그 명작들이 장기 공연을 하려면 네. 이것이 한 1000석 적어도 1000석 이상의 극장 규모가 나와야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좀 대학로에 이제 그 1000석이 넘는 극장 대학로가 아니더라도 그 인근이라도 네. 좀 3개 이상을 확보하자는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렸을 때처럼 일단은 좀 대학로를 주말에 좀 막아서 네. 거기를 젊음의 거리를 좀 활성화시켜 주자는 계획을 갖고 작년에도 3번 길을 막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그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그것도 길을 막으려면 또 서울시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대학로에서 연극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 이 청장님께서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도 있으실까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종로의 어린 청소년들이 네. 그 좀 체육서부터 문화예술에 계속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네. 그 방안을 자꾸 이제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어린 여자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노출이 적어도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 있다고 보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좀 어렸을 때 자기들이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걸 왜 뭐 이런 소리를 내더라도 좀 노출을 시켜줘야 네. 그러면 이제 좀 커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자질이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요. 네. 그 유니버셜 발레단이 이제 공연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 이제 손에 끌려서 그 가고 싶었겠어요. 뭐 이제 내가 거길 가서 이제 발레를 보면서 네. 하염없이 조는데 그 옆에 이제 우리 어머니 그 후배 되시는 네. 그쪽 무용 그 관련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좋으니까 귀에다 대고 자꾸 보면 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 그러시던데 네. 그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좀 어렸을 때 동네가 종로에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박물관도 있었고 뭐 우리 궁전도 있었고 네. 뭐 조금 옆에 덕수궁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국전을 하면 거기서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노출이 됐던 게 그나마 좀 지금 좀 나이를 먹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성자님 덕분에 이 종로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 문화예술을 듬뿍 향유하면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구정 분야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가장 큰 개념을 네. 종로 모던이란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저희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 모던이 네. 뭐냐 정의를 대라 그러면 세계의 본이 되는 이 본은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그 모범이 되는 네. 그런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고도 현대화라는 건 이제 그 하이모더니티를 얘기하는 건데 네. 미래는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고도 현대를 하게 되면 천년 전 기술이나 지식이 제일 좋은 거면 천년 전 걸 쓰면 되는 거고 네. 1시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거면 1시간 전 걸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좀 종로를 고도 현대에 발맞춰서 어쨌든 우리는 문화의 중심지니만큼 네. 좀 이제 세계의 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저희가 이제 보건소도 좀 주민들 쓰시기 편안하게 좀 개편을 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거 왜 있냐 그러면 종로 모던 하려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행정이든 건축이건 뭐든지 우리 종로가 하는 행위는 종로 모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종로 모던을 하는 3대 원칙이 네. 개방과 그다음에 합리와 혁신이고 그 개방과 합리와 혁신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이 변형과 수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녹여내려서 우리 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 좋다는 걸 다 녹여내려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종로 모던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공전 공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 공영을 한다는 건 글자 그대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면서 다 같이 번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표현하면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단지 싸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를 의식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품격 있게 우리 K컬처가 세계를 지금 선도하는데 네. 정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로구가 되고 또 우리 종로 구민들은 그런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구민들로서 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만들어내는 것이 하여튼 종로 모던이라는 그런 개념하에 공정공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이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주민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어 가시는 청장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예. 과연 종로 구민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에 대해 나라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종로구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어떤 특정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뭐 주거의 환경, 교육, 뭐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뭐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타 등등이 이제 다 복합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 그 얼마 전에 그 발표를 난 거 보면 전국 시군구 229곳 중에서 월 평균 임금 근로자의 급여가 종로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일자리의 퀄리티는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증명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저희가 그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주거의 형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으로 그러니까 집의 안을 얘기를 하지 않고 집주의 환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굉장히 지금 MZ세대 또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우리 전 세대들이 종로구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집이 지금 집 안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또 이 다세대 주택들도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그 노후 주택들이라 좀 그 노후화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번 젊은 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조금 선호하지 않은 그런 지금 우리 주택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공동주택이 됐던 개인주택이 됐건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좀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좀 주택 안에 구조를 갖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직장은 어차피 좋은 직장들이 종로 안에 있는 만큼 그런 어떤 살 수 있는 터전들의 환경이 좀 바뀌어지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종로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아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청운초등학교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100년이 넘은 학교고요. 저희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은 다 역사와 전통을 가정하는 명문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들어온다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저희가 학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서울시 러닝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멘토를 붙여주는 프로그램도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대에 맞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시켜주는 부분과 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콘텐츠와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지금처럼 노력을 해 나간다면 저희 종로는 너무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지 문화도시가 그렇게 너무 인구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려 좀 진짜 인구 감소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해결하기가 좀 정책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면 효과가 나기가 쉬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인데요. 관광지로서의 종로구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로는 뭐 인왕산 하이킹 코스, 백악산 하이킹 코스, 저 뒤에 북한산으로 연결된 삼각산 하이킹 코스, 정말 하이킹 코스, 궁전 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명소가 알려지지 않은 명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라도 가시면 정말 다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관광을 조금 스토리텔링과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이제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고, 되려 이제 오늘 주민분께서 저한테 어느 곳을 좀 가면 이렇게 이 좋은 봄날 좀 힐링될 수 있고 즐길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오버 투어리즘을 좀 줄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오시면서 사실 정주권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쪽 서촌, 북촌 지역을 중심으로 좀 관광 지역을 좀 경계를 설정을 해서 버스를 내리는 장소도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정해주고, 그다음에 좀 지금 관광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좀 어느 정도 좀 다니면 안 되는 길도 좀 정해주고 하는 지금 작업들을 용역을 마쳤고, 마지막 부분을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는 우리 주민께서 뭐 집 밖에만 나가시면 다 즐기실 수 있을 곳이니까 뭐 이 좋은 봄날 또 뭐 주위의 친구분들도 같이 부르셔서 우리의 자연과 어떤 문화재,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마 서울 시내의 화랑의 30%인가 40%가 종로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좀 미술 전시의 모든 걸 즐기시고, 그리고 좀 저희는 사실은 조금 오버 투어리즘에 대비하는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야만 되는 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그런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 늘어나는 것과 같이 갖는 딜레마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한 가지씩을 딱 꼽으라 그러시면 이게 뭐 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랑할 수 있는 건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 합동평가 서울시 최고 성적인 S등급 받았고요. 20자치구 중에.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그 성과 부분에 고도 제한 규제 푸는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나름의 성과라 했는데, 시작한 건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성에 안 차가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좀 그 채워넣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구청 안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와도, 서울시가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설득시키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총동원돼서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청장님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의 인터뷰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예.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종로구 창신동 아주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는 곳인데 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창신동은 이제 크게 좀 남측과 북측으로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선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창신동 남쪽 부분인데요. 이제 남쪽은 상업지역입니다. 동대문에서 바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붙어 있죠. 거기서 청계천 변서부터 동대문 쪽고랑 붙어 있는 그 한 블럭을 크게 얘기하는데, 네. 평수로 한 3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코엑스만한 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만한 사이즈의 그 상업지역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20년 동안 재개발을 하려던 것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유주들의, 지주들의 문제도 복잡하고 이래서 잘 어렵게 진행이 안 되고 가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타 등등을 좀 늘려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좀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 형식으로 좀 가면서, 그러면 이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용적률이나 그 건폐율 등들이 좀 늘어나서 이익이 좀 더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곁들여서 요거를 뭐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개발이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그 33,000평 지하를 다 공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거기 있는 그 이제 창신동 저쪽 북쪽으로 좀 있는 그 공장들이 있습니다. 의류 공장들. 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특화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네. 그 부분을 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좀 미래 도시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도시 추진단이라는 네. 그 부서를, 그 과장이 단장으로 있는 부서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미래도시 추진단에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기존의 계획과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올 계획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결국은 제가 뭐 상업지역이든 주택 주민들이 주거지역이든 네. 재개발에 있어서 갖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첫째는 하여튼 가능하면 한 사람도 소외되는 그 주민이나 지주가 없이 간다. 소외된 사람. 예, 가능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해 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주민회가 이득되는 재개발을 한다. 오. 예, 그래서 재개발이 했는데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로 가야지, 이게 또 엉뚱한 데로 다 가면은 이게 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결정 나면 빨리 한다. 이게 이제 제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창신동 쪽도 하여튼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가 추진단에서 현장 사무실을 열고 나가서 네. 주민들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식이고, 주민들도 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가 이해가 되셔야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의 또 소통을 다시 시작한다. 그 이제 좀 마련된 계획을 가지고 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피스도 있을 것이고, 네. 거기다 이제 주상복합이니까 그 주거지역인 뭐 아파트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엔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사실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올 것이고, 뭐 쇼핑몰, 뭐 공연장, 뭐 극장 별것이 다 나오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랑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근데 좀 하여튼 그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주민들 설득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잘 그 빠른 시간 내에 설득이 되고 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안을 변경시킬 건 변경시켜서 서로 소통하라는 게 네. 그 좀 올해 내에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제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창신동 이제 북쪽서부터 이제 숭인동까지 창신 3동과 숭인동 쪽에 이제 같이 그 신속 통합 기획으로 해서 네. 이제 그 거의 다 절차가 마무리져서 곧 머지않아서 이제 그 주택 있는 쪽에 아파트 재개발되는 지역이 이제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처음인데 이제 그쪽은 거의 주민들 동의도 거의 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고 이제 좀 몇 달 안 지나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신속 통합을 신청을 한 상태고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소외된 주민이 없게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또 저희가 소통과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도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좀 논의를 해야겠지만 네. 하여튼 창신동 쪽은 그런 식으로 좀 변화의 모습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신동 쪽의 계획을 가질 때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 모던이 구현되는 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신동도 이제 변화의 그 어떤 물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종로는 모든 건축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을 보존하고 어느 것을 저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이랑 똑같은 용어로 쓰거든요. 그냥 네. 둘 다 재개발하자고 꼭 아파트 짓자는 거 아니고 네. 도시재생하자고 꼭 아무것도 그냥 100% 보존이다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존하고 어떤 것을 재개발하고 네. 그 어떤 것을 복원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 복원은 사실 참 재정적인 문제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예산 문제랑 같이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복원들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창신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소통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고 그렇다 보면 머지않아 또 탈바꿈하지 않을까. 아, 바뀔 겁니다. 창신동은 새로운 그 상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한복판입니다. 네. 뭐 교통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나 뭐 저런 데가 없고요. 주택 문제도 새로 아까 제가 주택의 그 내용을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 저런 뷰를 가진 곳이 서울에 없습니다. 서울시 강북권이 다 조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그 각광받는 그 서울의 그 동으로서 거듭 태어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각광받는 창신동의 모습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좀 추진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은 네. 1, 2,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담을 털어내고 그리고 그 공원의 안에 그 조경을 다시 함으로 해서 이거를 좀 가급적이면 옛 모습 가깝게 복원을 해주면서 네. 그 시민공원으로 돌려준다는 이제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1단계 계획이 이제 발굴을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문화재관리위원들과 같이 그 원각사지탑 있지 않습니까? 네. 백탁 대리석탑인데 지금 가시면 이렇게 아크릴로 덮여 있을 겁니다, 아마. 아크릴로 덮여 있을 텐데 네. 그게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크릴을 걷어내고 네. 저걸 이제 뭐 황사비나 우리가 또 이제 비둘기똥 뭐 이런 데서부터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하자는 거에 좀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각사지탑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좀 뭐 지금 사회적 질문도 조금 옆으로 가는데 일단은 그걸 백탑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3.1운동이 있기 전에 네. 거기 연암 박지원 선생, 네. 뭐 그다음에 그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서재필 선생 네. 이런 분들 서재필 선생이 거의 막내셨고 연암 박지원 선생도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이랬는데 네. 백탑 8에는 당시 그러니까 어떤 실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향하고 우리도 좀 그 새로운 학문을 좀 해봐야겠다는 분들이 원각사지탑 때문에 백탑하라고 본인들이 명명을 하시고 거기서 그때는 바알란예술까지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화정 얘기도 좀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단시 독립 만세가 아니라 3.1운동 우리 김이독립 선언문을 보면 네. 내용이 공화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왕정 국가가 아니라
공화적 민주국가로 거듭난 데는 선언이었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그런 그 선언이, 그런 독립선언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고민들을 했던 그 거기 살던 분들, 다 그 동네 살던 분들, 그러니까 옛날엔 유림도 있었을 거고, 네. 좀 이제 뭐 서양 한글을 좀 먼저 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분들이 자기들을 백탑하라고 부르시면서 거기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꿈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탑에 대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백탑이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이 탑골공원을 다시 하다가 처음 발견한 건데, 네. 역사학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공주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은퇴하신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이 발견을 하셔서 저희가 천문학자를 붙여서 확인을 했는데 자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탑 뒤에서 백탑을 꼭대기랑 남산 꼭대기에 해가 걸리면 그게 정오입니다. 네, 그거 맞춰놔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그 백탑 보존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되니까 정말로 백탑도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이 지금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조상들의 얼과 그 어떤 그 문화적인 감각을 네. 느낄 수 있게 좀 개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저런 이제 1단계 작업이 끝나면 그다음 이제 2단계 작업으로는 조금 확장시키면서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종렵 열사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네. 이제 조성을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세훈 시장이랑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그맣은 그 주위를 완전히 다 정비를 좀 그 낙원상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네. 좀 이제 제대로 좀 돌려놓자는 생각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할 탑골공원의 모습도 기대되는데 또 그만큼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이 숨어 있는 곳이니까 예. 잘 보존되면서 또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장님, 그리고 이 종로구만의 특화된 보건 사업인 건강이랑 서비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보건소의 그 이 질병 관리 시스템이 질병을 중심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같으면 이제 저희 종로 같으면 치매 같으면 다 평창동에 있는 치매센터를 지금 창신동에서 먼데 거길 가셨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 종목별로 이제 관리들을 해오고 그 보건소가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요걸 권역으로 쪼갰습니다. 집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보건소에 마실같이 나가셔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뭐 이게 무슨 뭐 코로나가 됐든 뭐 지금 고혈압이 됐든 뭡니까 그 뭐 당뇨가 됐든 치매가 됐든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 그 수요자 중심, 철저하게 좀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주민들의 그 편리함을 좀 그 확보해 드리고자 그 전에 한 군데 이렇게 몇 군데 이게 질병 중심으로 있었던 그 보건소 시스템을 좀 변화를 줘서 지역 중심으로 보건소들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집 가까운 데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와, 정말 이 주민분들께서 가까이에서 예. 건강을 계속해서 돌볼 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로 모던의 첫 번째 아웃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종로구 올해 종로복지재단 출범을 앞두고 예.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복지는 점점 더 촘촘해져야 되고 그 복지의 그 수요도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를 네. 옛날엔 그거를 복지로 봐야 될 거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청년이 고독하게 산다는 거, 뭐 이런 영역들도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냐면 우리가 법으로 복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구청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위에 뭐 차상위 계층 같은 부분들은 많이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커버를 한다든 치더라도 사각지대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관에서는 지어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좀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메꿔 나가기 위해서 종로복지재단을 이제 출범시키게 됐고요. 올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출범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올 좀, 가을, 네.
좀 이렇게 빈 곳이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또 예.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종로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청장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우리 청장님께서는 재선 국회의원이셨고 예. 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경험이 구청장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라는 거는 네. 나갈 일을 통째로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이제 법령도 제정을 하고 예산 같은 거는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산도 하고 이것을 봐주는 과정을 하니까 나란 일을 통째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랑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통일비서관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깊숙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랑 때는 또 달리 제가 이제 어떻게 관료의 일부니까 우리나라 행정관료들이 이렇게 사고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네. 생기기 때문에 구청의 일은 어찌 보면은 제가 세밀히 몰랐던 부분을 구청장 하면서 알고 좀 메꿔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큰 틀에서 제가 하던 일에 한 꼭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란 일 전체에서 나란 일이 전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들도 꼭지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구청 일이 이거는 중앙정부랑 협조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국회가 적어서 법을 적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 서울시랑 해결해야 된다. 이 예산 문제는 어디랑 해결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다 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새로운 일 한다는 느낌은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종로구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광화문 일대가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겁니다. 거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이제 수 있을까요? 지금은 광화문 일대 광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일민미술관이라고 네. 동아일보 건물 네. 그 건물에 네. 위에도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네. 코리아나 호텔 벽면에도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더 늘어나서 건너편에 스타벅스 있는데 위에도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고 바로 건너편 위에 건물도 있고요. 네네. 지금 전광판 하나 있는 이제 건물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동화면세점 있는 부분도 좀 바뀔 테고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지금 전광판이 좀 주격도 제한을 안 받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규모 있는 스케일 있고 사이즈도 있는 네. 아주 초고도 현대화죠.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나온 기술이 제일 좋은 거면 그놈을 쓰는 전광판들로 거기가 재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스퀘어 같은 느낌을 네. 내줄 수도 있는 또 이제 저희 설날 되면은 거기서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왜 광화문 광장까지 종로 보신각에서 오세훈 시장님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네. 저희가 퍼포먼스도 하고 거기 해도 띄우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역동성 있고 다이나믹하게 이제 연출을 하면서 이제 평상시에는 광고도 좀 재밌는 광고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행안부한테 우리가 선정이 되고 써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공익 광고 하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에 권위 있는 좀 선생님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요즘에 미디어 아트 하시는 작가들 있잖아요. 네. 그 작가들이 작품을 저희가 광화문에다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설정을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광고 시간이 들어왔을 때 광화문 일대가 같은 작품이 다 돌아갈 때도 있을 거고요. 와. 한 작품이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로 늘어져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가 돌아갈 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따로 다른 작품이 돌아갈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광고도 타임스퀘어는 굉장히 수준 있는 광고들이 오니까 하여튼 컨템포러리 미디어 아트와 이 광화문 광장과 우리 아름다운 인왕산 백악산 그다음에 경복궁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그 흥미를 가지고 네. 그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예. 이렇게 변하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오버투어리즘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예, 예. 한다 이런 예, 말씀을 예, 예. 해주셨는데 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로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성균관대 저희 관내에 이제 성균관대랑 이제 상명대 뭐 배화자대학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네. 거기 이제 학생들이랑 멘토 멘티를 형성해서 네. 아이들 공부만 봐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같이 인성까지 돌봐줄 수 있게 진짜 동네 이제 형 동생 누나 뭐 이런 언니 이런 식으로처럼 네. 언니 오빠처럼 좀 관계를 맺어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영유아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왜 이 문화에 좀 노출시켜주고 싶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의 놀이터라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그 반고은이 뭐 이렇게 유명 작가들 작품을 아이들이 디지털로 좀 가지고 놀면서 색감을 갖고 좀 이렇게 지능도 좀 자극을 시켜서 좀 그 뇌도 자극을 시켜서 지능 개발도 좀 확장시켜주고 문화도 즐기고 네. 그거를 작년에는 미술만 갖고 있는데 그 미술 작품만 요번엔 그 음악이랑 섞어서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한테 그런 그 문화적인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뭐 국제서당이라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영어도 가르치면서 본인의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것 인문학을 가리키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로구에서는 많은 축제들도 열리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축제는 저희는 가을에 어. 거의 3주 내지는 한 달 동안을 종로 축제 기간으로 작년부터 정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한복 축제 하는 거 또 우리 공예 네. 무슨 뭐 전통 문화 전통 무용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그 완전히 모던한 부분들 뭐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네. 그 종로 전체 축제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때 종로 그 축제를 그 한 달간 개최되는 걸 좀 홍보하게 되면 좀 날씨도 좋을 테니까 많이 와서 즐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5월달이 되면 대학로를 막고 거기서 하는 작은 축제 뭐 이제 기타 등등 동네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저희가 워낙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이제 작은 축제들이 열리는데 충분히 외지에 계신 분들이 오셔도 그 우리 동네에 드는 축제의 그 수준과 질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정말 아 여기가 문화 1번지 맞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면 안 좋기 때문에 뭐 막 이렇게 오시다 강요는 안 드릴 텐데 그래도 한번 마실 나오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로 에너지 시대를 대비해서 네. 이 종로구에서는 친환경 목조 건축 도시 종로를 추진하고 네, 계신데요. 이 환경까지 생각하고 계신데 어떤 거? 예, 환경은 저희가 지금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이제 목조 건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목조 건물을 지금 고층 목조 건물을 올리는 것이 이게 어떤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서로 빨리 올리게 했다고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금 관심을 늦게 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층짜리들 목조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근데 이 목조 건물이 올라갈 때 이제 갖는 그 환경적인 요인은 그러니까 나무가 그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한 그 이론상 그 70년이 넘어가서 좀 고령화가 되면 네. 이 산소를 덜 만들어낸답니다. CO2도 덜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베서 네. 목재로 써주고 새로운 나무를 짓는 그 부분인데요. 새로운 나무를 심는. 그러면 이 목재가 나무가 들어가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콘크리트 기타 등등을 안 쓰기 때문에 네. 건설 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도 CO2 발생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국 목재는 CO2를 빨아먹은 목재를 저희가 목재로 그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기후협약에서 CO2 요즘에 교환하는 그 권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끼리 왜 좀 선진국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좀 CO2 그 판매하는 거 사설에도 이게 좀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서 그 서로들 그 협약된 게 있는데 자국 목재를 쓰게 되면 그거는 그 탄소 배출 교환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환경 문제 측면에서 목조 건물을 지금 고층으로 올려보겠다는 게 경쟁이 붙어 있는데 되려 우리는
제가 영국 가서 그때 목조 건물 짓는 현장에 들어갔더니 이 친구들이 그 기둥이랑 볼을 다 목조로 우리 한옥처럼 조립하면서 습도도 좀 유지를 시켜주고 온도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런 데는데 그 조립돼서 옮겨서 질 수 있고, 그러니까 7층짜리 건물이 우리 한옥처럼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다. 그 유리까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거 익숙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전통 기법인데 좀 이제 목조의 구조가 더 단단해져야 되고 열에도 견뎌야 되고 불에도 견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공하는 테크닉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하여튼 빨리 관심 갖고 좀 목조 건물을 활성화시켜서 좀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데 좀 일조하고 우리가 본이 되려면 나라 전체가 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문로에다가 12층짜리 하나 좀 목조로 뭐 지금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화동, 효제동에다가 지금 5층짜리 목조가 그게 먼저 올라갈 겁니다, 아마. 5층짜리 목조 건물가 먼저 올라가면 그건 좀 우리 주민들 좀 복지나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 목조 건물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러 구경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장님께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시는데 각오와 소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무슨 뭐 특별한 소감이랄 것도 없고 뭐 각오도 뭐 각오라면 뭐 처음에 했던 각오가 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약속드렸던 새로운 사업들은 그 결과는 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또 시작들을 할 거고요.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사업 말고 기존에 돌아가는 저희 뭐 일들은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불편한 점이 없으시도록 뭐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차 의장님이 질문도 잘하시고 진행을 잘해주셔서 뭐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장님의 멋진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정문원 서울시 종로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의 미래를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 불경기 속에서 지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올해 한 해, 이 어려운 한 해 잘 나가는 한 해로 만들지 못해도 그래도 올 한 해가 지날 때쯤 되면 그래도 숨통은 터지는 한 해였구나.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올해가 조금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겠구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공정 공영을 목표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다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진 주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